지금처럼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차 쪽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때 ESS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위축 또는 그 성장률 둔화를 상당히 상쇄해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재생에너지와 짝을 이뤄서 ESS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30년 가면 미국이 120기가, 중국이 175기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22년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2030년 정도 가면 이게 EU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유사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용으로도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가 납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배터리 새로운 매출처 ESS 시장 및 관련 소재 업체들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S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말하는 거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SS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를 저장하고 이제 방전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배터리 새로운 이제 매출처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배터리를 받아서 ESS 시스템을 만드는 건 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기서 이제 BMS라고 되어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전기차에도 BMS는 들어갑니다만 그 배터리 셀을 받아서 배터리 팩을 구성할 때 배터리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이상 등을 이제 감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PCS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고 배터리와 EMS 사이에 증류를 교류로 변환해주는 전력을 공급하거나 충전하는 역할을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EMS라고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SS를 감시 제어하기 위한 전반적인 최상의 운영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것들을 전체로 이제 패키지로 엮어서 이제 ESS가 되는 거고요. 자, 배터리 셀 업체들은 저는 이제 ESS 업체들 설치하는 그런 업체들에 이제 또 배터리를 ESS용 배터리를 이제 납품하는 거죠. 그 셀 모듈 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에는 셀 모듈 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렉이죠, 렉. 그냥 그걸 뭐 선반처럼 저희 칸막이 선반처럼 저기에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렉은 대략 이제 셀 50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배터리 팩 67%, 에너지 저장 인버터 10%, 그 다음에 BMS 9%, 뭐 EMS 2%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이 있고요. 케이블, 뭐 승합기 이런 것들도 있네요, 보니까. ESS를 쓰는 거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요. 뭐 발전 및 전력 공급 뿐만 아니라 송전, 배전 과정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발전 및 전력 공급을 하거나 온사이트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송전, 배전 이런 과정에서도 다 쓰인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수요처로 주목받고 있는 게 ESS 내에서도 백업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정전이 됐을 때 비상 전원으로 활용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원 장치로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ESS가 왜 이제 점점 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가를 보면 이제 전체 발전원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커지는데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이른바 전력망의 순부하라는 것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력망 순부하라는 건 이제 총 전기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저 발전 전기량 뭐 예를 들어서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을 때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저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저 발전 전기량을 넘어서서 총 전기 수요가 있는데 이제는 기저 발전 전기량이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풍력 이런 건데 이런 건 낮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저 발전 전기량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의존하다 보면 낮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저 발전 전기량이 전기 수요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낮에는. 그러면 남아도는 이제 전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전력망 순부하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낮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저 모양이 오리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제 덕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ESS가 상당히 좀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낮에 전기가 흘러넘쳐서 이를 저장해야 되는 수요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서 ESS가 많이 필요하다. 클린 에너지 캐나다라는 그 시장 조사 업체의 뭐 계산에 의하면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생산이 늘어나서 순부하가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 이제 빈번해지면서, 즉 낮에 이제 전기 생산량이 필요량을 초과하면서 잉여 전기를 저장해서 판매할 유인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첨두 부하 발전용으로 태양광과 베스, 배터리로 ESS를 구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베스 단지가 가스 플랜트보다 약 10%가량 더 저렴해지는 이제 상황이 왔다. 그래서 ESS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ESS 수요는 향후에 이제 계속 빠르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에 약 한 10에서 15% 수준이고, 이 흐름이 향후에도 뭐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조금 올라가는 정도가 되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도 이제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니까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그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뭐 당장은 이제 캐즘이라서 그게 잘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계속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걸 가정한다면 ESS 시장도 되게 가파르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차 쪽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때 ESS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위축 또는 그 성장률 둔화를 상당히 상쇄해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 성장이 이제 좀 주춤해지는 가운데 ESS용 배터리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 배터리 행사도 가보니까 뭐 삼성이 대표적이긴 한데, 삼성, LG, 뭐 SK 다 이 ESS용 배터리 생산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전시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은 지금 각국의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정책 흐름,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 하락이 이제 계속 지속이 돼서 배터리를 이용한 ESS를 구축하는 게 이제 매우 하여튼 뭐 경제적인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ESS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 탈색야 기조 속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공급에서 많은 우려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해당 국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이용해서 생산하고 나면 그걸 또 저장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ESS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EA 국제 에너지 기구의 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에 따르면 23년에 ESS 누적 설치량이 86기가에서 30년 정도 가면 760기가와트시로 9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불 시나리오에서는 1200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마켓츠 앤 마켓츠 예측으로는 28년까지 연평균 26.4% 성장하고요. 그래서 23년에 54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8년에는 한 175억 달러 정도로 3배 이상, 3배 반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신규 전력 설비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이제 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24년 가동이 예정된 발전원 중 58%가 태양광, 23%가 배터리, ESS요. 전체 전력 설비의 81%가 태양광과 베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응에 기본적으로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전력 설비 투자의 약 86%가 지금 재생에너지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와 짝을 이뤄서 ESS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발전 시장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23년 기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약 400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고, 24년 기준 전 세계 누적 태양광 발전 용량은 1.6테라와트시에 도달했다. 24년에서 30년 동안 신규 발전 설비의 80% 이상이 태양광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뭐 중국, 미국, 유럽. 미국은 뭐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기조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따로 뭐 크게 손을 대는 흐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리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흐름도 여기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고요. ESS의 누적 설치 규모가 점점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커질 텐데, 2030년 가면 미국이 120기가, 중국이 175기가 누적 설치할 것 같다라는 것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22년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저렇게 해서 ESS 산업도 엄청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중국의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ESS에는 상당히 좀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화재 안정성 측면 그냥 이게 전기차를 구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ESS용으로 쓰는 LFP 배터리는 화재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리고 LFP 배터리로 이제 배터리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 산업이 또 맞물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SS 비용의 한 60% 이상이 이제 배터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ESS 설치량도 늘어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가격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하여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 시장 내에서 LFP 배터리 비중은 80%까지 이제 상승한 상태고요. ESS에서 LFP 배터리를 EV 배터리보다 이렇게 적용하기 쉬운 이유는 이거는 LFP는 에너지 밀도가 낮잖아요.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결국 부피나 무게 대비해서 낼 수 있는 출력이 적다는 것인데 EV는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공간의 제약이 있는데 ESS는 그런 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이제 별로 없죠. 크게 없죠. 그래서 배터리 공간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갖고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싸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ESS 설치를 위해서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용 배터리는 관세를 뭐 물린다고 했지만 ESS용은 26년까지 유예해 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대규모로 정설되면서 이것이 또 한 번 그 ESS 수요를 폭증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앞에 나온 그런 전망들은 향후 데이터 센터 정설이 얼마나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ESS 산업의 규모도 좀 더 앞에 추정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아마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6년까지 연평균 4.8% 증가해서 800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AI 비중은 22%에서 2030년 41%로 확대돼 전력 수요 확대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26년에는 2.1% 수준인데 이게 그보다 4년만 더 지나도 2030년 가면 8%까지 높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2026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캐나다 전력 소비량과 유사한 수준인데 2030년 정도 가면 이게 EU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유사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이제 커지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력 소모를 줄여줄 수 있는 글라스 기판이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액침 냉각, 뭐 순행식 냉각 방식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죠. AI용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 글라스 기판이나 뭐 액침 냉각 뭐 기술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건 또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온사이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ESS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UPS 무정전 전원 장치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단순히 저장할 뿐만 아니라 비상 발전을 할 수 있는 UPS 전원 장치 같은 그런 것들도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챗GPT에 물어봤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ESS가 데이터 센터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ESS를 활용하면 그 아까 무정전 전원 장치 이야기 드렸죠.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정전 및 전력 불안정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 피크 타임에 ESS를 사용함으로써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아리백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놈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의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ESS
수요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각각 대규모 뭐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ESS 프로젝트를 이제 도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산업이 중국에서 되게 발전하기도 했고, 특히 태양광 발전하기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ESS도 당연히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게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요.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중국 업체들에 비하면 작은 게 맞지만 최근으로 오면수록 ESS용 그 수요를 노리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도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이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지속될 흐름인데 중국산에 대한 배제 움직임은 강화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전기차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미국 내에서 뭐 LG 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비롯해서 국내 그다음에 그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의 ESS용 LFP 배터리가 이제 본격 생산되면 그 중국산 ESS용 배터리도 밀려나고 한국산이나 또는 일본산으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ESS 업체들 보시면 1위가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중국의 선그로우라는 데고, 3위가 핀란드 업체고, 그 다음에 4위가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에 5위는 이제 하이퍼스트롱이라는 중국 업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그래서 ESS 부문에서도 글로벌 선두권 업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할 때 이렇게 이제 그 파워월, 메가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치해서 그 매출로 지난해 전기차 실적 부진을 상당 부분 메꿨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가까이로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전기차 사업에 비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 사업 비중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ESS 쪽 사업의 성장률을 보면 오히려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에 최근으로 올수록 ESS 성장률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사업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ESS 출하량이 저렇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흐름이다. 지금까지는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이제 테슬라 ESS에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CATL 같은 이제 그런 업체들로부터 ESS용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걸 이제 모듈 렉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설치해주는 그걸 테슬라가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LG 엔솔이 이제 ESS용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그 견제 흐름이 강해지고 ESS용 배터리에도 관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점점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용으로도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가 납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 업체가 정리한 자료를 제가 조금 빌려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큰 내용은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세계 정책 변화 흐름을 보면 뭐 24년 기준 예상 용량 비중을 보면 북미가 한 30%, 유럽이 10%를 차지하고 중국이 절반에 가까운 한 48%가 되고 기타 지역이 한 13%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는 IRA를 통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가정용, 산업용 설치에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저거는 뭐 IRA가 부분적으로는 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철회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저런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방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는 IRA 없이도 풍력, 태양광이 LCOE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그냥 단순히 그 발전 설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뭐 전력을 전달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한 비용, 전체적인 이 토탈 코스트를 감안한 이제 비용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화석 연료보다 이미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이미 화석 연료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다음에 빅테크는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원 확보하고 AI 선점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중이어서 ESS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노후 전력망 교체 및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ESS 수요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처럼 ESS 채택을 의무화하거나 그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 전기 가격으로 ESS 도입할 때 수익성이 잉여 전력을 저장해서 비싼 시간에 판매할 수 있어서 수익 사업으로도 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및 ESS 보조금 지급,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이 저런 이제 지원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가장 이제 여기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ESS 확대를 위한 계획을 21년에 발표했고 25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요. EV 수요 둔화를 ESS가 이제 지금 보완해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를 ESS가 보완하고 있고 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ESS 설치량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가 ESS 보급 목표 제시하고 다양한 뭐 중앙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도 뭐 나오고 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의 ESS 출하량을 이제 24년 기준으로 보면 뭐 앞에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CATL, BRD의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EV 에너지 역시 중국이고 칼브라는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선두권입니다. 고션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국내 배터리 3사하고 일본 파나소닉은 상당히 비중이 좀 약하죠. 저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주요 4대 소재 업체들의 이제 LFP 배터리 또는 ESS 관련한 준비 동향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편인데요. 26년부터 애리조나에서 LFP 배터리 라인 가동을 하면서 저기서 이제 ESS용 배터리 이제 공급할 거고요. SDI 같은 경우는 25년에는 NCA로 이제 ESS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이제 생산할 예정입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서산 중국 공장을 이제 LFP 배터리 생산용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전액 업체들 가운데는 엔캠이 미국, 중국 LFP ESS 프로젝트에 이제 공급 이제 중인데 AESC를 대상으로 배터리에 이제 LFP용 전액을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중대형 제조사 진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아마 대형 제조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CATL이나 BRD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전액 업체들은 아직 뭐 전액 ESS용 전액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발표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재 업체로 건너가 보면 LNF 같은 경우는 26년에 이제 양산해서 27년에 미국의 LFP 공장을 이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국내에 LFP 파일럿 라인 구축을 완료했고 25년 2분기에 샘플 생산하는 계획인데 양산 라인은 아직 이제 뭐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 같은 경우는 LFP용 양재 양산에서 ESS에 이제 납품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용 양재 공장을 미국 미시건에 건설 중인데 LFP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현재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삼원계형 실리콘 음극재 위주 이제 개발하는데 LFP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저거 준비하고 있죠, 사실. 분리막 넘어가고요. SKC는 LFP용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미국 이제 공급을 검토 중이고 롯데에너지도 미국에 이제 공급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셀 메이커별로 이제 좀 상세 현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요 표를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3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배터리 소재사들 경우에도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ESS용으로는 엔캠이 가장 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중국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뭐 ASC에 이미 이제 공급하고 있고 뭐 S볼트나 스누다의 LFP 사업에 이제 진입이 확정돼 있다고 하고 25년 2분기 중에 그다음에 CATL이나 BRD 쪽에 이제 공급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이 3,000톤 규모의 파일럿용을 통해 25년 2분기부터 이제 수백 톤 샘플을 이제 공급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LNF가 LFP, LMFP 시범 운영 라인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 26년 하반기 양산 목표다.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국책과제 주관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 있어서 북미 고객사를 타겟한 기술 개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가 기존 동박 사업 이외에 LFP형 양극재 파일럿 라인 24년 말 준공해서 25년 2월부터 샘플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생산되고 있다는 뭐 기사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